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배당 실천하기 75번째 시간이고, 장기 투자에 강한 ETF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분산의 분산을 곱하다, WOO, VT, IWF, XLI, 슈드, TLT, 디보, KWeb, 그 다음 제피까지 해서 관련 영상이고요. 저희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배당 이 폴더 안에 75번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면 고르게 잘 분산해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이해하시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고 제가 보유한 거 매수한 거 매수할 거 배당주 관련된 내용이죠. 전 늘 배당주니까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조금씩은 내용을 좀 바꿔가고 있긴 한데 좀 추가되고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선주 배당 추가 요거 해가지고 ETF를 좀 추가시킨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찍었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인데 사실 보면 섹터가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성장 가치주 섹터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나는 고르게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면 좋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을, 뭐, 어떤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한 섹터를, 그죠? 매일 1달러씩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권 쪽을 매일 한 주씩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당주 있잖아요. 배당주 있습니까? 밑에 있죠. 밑에 배당주 이 부분을 매일 1달러 혹은 한 개, 뭐 10달러, 5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 한국 주식 빼고 이 해외 미국 쪽 주식들은 다, 예, 맞아요. 소수점 매매가 다 되는 종목들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매일 한 개나 10달러나 원주 한 개씩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섹터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제일 좋은 주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뭐가 좋은지는. 뭐 이 중에 뭔가 좋은 건 있겠죠. 그다음 배당주에는 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려고 좀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더 골고루 사고 싶다 그러면 어, 이 ETF 대표 종목 이 전체를 사지 마시고 여기에 1번을 사는 거예요. WO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를 1달러로 매수를 했다면 요거 하나 샀으면 그다음 여기 있는 거 다 사지 말고 그다음 섹터 넘어가서 글로벌 주식 여기 VT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매일 살 때 1달러씩 살 때 소수점으로 이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너무 양이 적으면 자, 섹터별로 나눴잖아요. 성장 가치, 섹터, 그 다음에 배당 가치, 배당 성장. 이런 게 있는 제일 머리에 있는 이 타이틀, 이 주식들, XLI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요걸 갖고 왔고, 그래서 타이틀 속에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미국 주식에 대표되는 거 예를 들면서 전세 글로벌 거, 그다음에 뭐 중소 대형주, 그다음에 이건 섹터, 이건 배당, 채권, 뭐 기타, 중국, 그다음에 이건 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녀석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얘를 1달러씩 투자하게 되면 총 몇 개입니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총 9달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식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산을 곱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슈드만 모아 가시는 분도 있다 그랬고, 아니면 S&P만 모아 가시는 분도 있다 그랬고, 사람의 방향이나 철학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리스크 있잖아요. 위험이죠.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떤 섹터로 불어올지 몰라요. 어쨌든 경기가 나빠지면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다 영향을 받지만 어떤 놈은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 방어가 되는 게 있고 방어는 못하는 게 있고 반대로 상승은 잘하는 게 있고 상승은 못하는 게 또 있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에만 너무 쏠려 있으면 그 빛을 발하는 건 그 시점밖에 없잖아요. 내 섹터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이제 이 섹터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면 어쨌든 이 녀석 중에 어떤 섹터는 튀어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머물러 있거나 대세에 좀 하락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썸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제 수식 용어로 얘기하면 썸이라고 하는 합산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하나에 몰입되다 보면 상승의 동력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하락할 확률에 너무 좀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투자는 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산해서 평균 얼마가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투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이 투자를 좀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이기도 한데 분산을 더하지도 않습니다. 더하는 것도 부족해요. 이제는 곱해야 됩니다. 곱하는 것도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치수승을 달아야 돼요. 10의 2승, 10의 4승, 10의 5승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리스크를 더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중에 보면 이제 VT 이제 이런 종목들 한번 설명해 보죠. 이제 제 섞어놓은 이런 종목들 어떤 특징이냐? VT는 전 세계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미국 선진국, 신흥국대 9천여 개 종목이 담겨 있는 종목이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죠? 물론 V로 써 있으니까 뱅가드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전 세계 주식에 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미국만 다 들어가는 것도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S&P 500 회사가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분산을 또 해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VT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얘는 미국 대형 우량주에 투자되는 ETF예요. 50개. 지수 추종 S&P 500을 추종한다는 건 500개 지수 종목에 얘가 투자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IWF는 미국만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거. 러셀 100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여기도 얘들은 다 포함이 되긴 한데 더 다양한 것들 포함됐겠죠. 아까 S&P 500보다는 종목은 더 많죠. 가지수는. 그래서 거기에 분산 투자되는 ETF입니다. IWF라고 하고 그 다음에 XLI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이 산업 섹터에 좀 이게 투자가 되는데 얘는 특히나 어디냐 하면 인프라 투자 확대해서 제가 명칭은 어떻게 적어놨나요? 산업재에 투자되는 섹터라고 ETF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XLI에다 투자하게 되면 산업재에다가 그 산업재 안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재에 포함된 종목에 얘가 투자되고 있는 집중 투자되고 있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슈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도 주가도 탄탄한 미국 기업들이죠. 어쨌든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로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보라는 건 커버드콜 전략이 좀 가미된 인컴 ETF예요. 그래서 이 슈드보다는 배당률은 좋지만 좀 하락은 슈드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뭐는 투자 수익 그러니까 차익을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목표로 본다면 얘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대표 종목 이런 데다가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얘에 한해서 커버드콜에 단점이 있다고 제가 늘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제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유명하죠. 배당하고 커버드콜. 얘도 커버드콜인데 배당까지 좀 챙겨주는 거고요. 연간 수익률은 이건 과거 데이터 같은데 이렇게 요즘은 10%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KWEP인데 얘는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주식이에요. 중국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저는 그냥 미국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에만 투자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2등도 있잖아요. 3등도 있고. 근데 1등, 2등만 보면 되지 3등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경제 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또 아마 G2 자기네들끼리 뭐 G2 정해가지고 하는 게 꼭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그죠? 중국에도 투자만 하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알맹이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리바바나 이런 데도 사실 미국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국 인터넷 기술 플랫폼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그 다음에 이제 TLT라고 있고 이건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투자되는 거. 좀 이렇게 약간 얘는 좀 방어주 성격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잘 나갈 때 얘가 못 나갈 수 있고 다른 거 빠질 때 얘가 또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채권은 그래서 TLT든 뭐든 간에 채권은 꼭 담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채권을 5가지인가로 압축해놨죠. 뭐든 좋습니다만 채권은 꼭 가져가셔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조합이 이게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시장, 국가, 섹터, 성장, 가치, 배당, 인컴, 채권, 전략형, 즉 커버드콜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의 한 개, 그러니까 섹터별 ETF 성격별로 한 개씩 하면
정말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표를 본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기껏 해봐야 뭐 몇 년, 한 3, 4년 밖에 데이터가 돌린 건 없지만 앞으로 저는 이걸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제 자식 세대들한테도 이걸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빛을 못 발한다면 제 다음 세대 애들한테도 좀 이게 좀 전달을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잘 알고 똑똑해서 이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확인한 그냥 검증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예시를 보면 이건 참고 예시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주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배당이 목적이니까 이 비중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꾸준히 1달러든 10달러든 5달러든 3달러든 한 개씩이든 두 개씩이든 사서 꾸준히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렇게 분산을 많이 시켜놓을수록 리스크가 쪼개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리스크라고 하는 이 큰 바위 덩어리 있잖아요. 전 리스크를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 바위 덩어리를 내가 얘를 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크는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가 얘를 항상 이 사람이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사람이 얘를 항상 이거 업고 다녀야 되는데 숙명이에요. 근데 얘를 한꺼번에 이만한 덩어리를 업고 다닐 거냐 아니면 잘게 쪼갠 녀석들의 일부분만 이게 업고 다닐 거냐. 그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 리스크라고 하는 건 쪼개면 쪼갤수록 좋은 거예요. 더 잘게 쪼갤수록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많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본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 기준이 미안합니다. 제 기준에는 전 자본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일개 개미예요. 그러면 자본이 안 많으면 내가 있는 수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끼고 절약하는 것밖에 방법 없고 또한 리스크라는 걸 계속 쪼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분산을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성장하고 안정, 주식하고 채권, 배당하고 자본이득, 미국하고 글로벌, 섹터별 리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단기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주식시장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국내적으로도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좀 소란스럽죠. 관세 때문에 기타 등등 뭐 전쟁도 있고 전력적으로 좀 일관되게 유지해 가면서 매수하십시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주식 매일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 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저는 ISA 계좌로 모아가고 있는데 어제는 뭐 모르고 또 일반 계좌 했지만 어쨌든 ISA 계좌를 하든 연금 저축을 하든 IRP를 하든 뭘 하든 좋은데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하락할수록 조금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개 살 거 세 개 사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하락하면요. 그냥 평소에 날이면 한 개, 두 개 정도의 기준 잡아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저는 그게 베스트하다고 봐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거 조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매달 실천하기 75번째 시간이고 장기 투자에 강한 ETF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분산을 곱하다 WOO, VT, IWF, XLI, SCHD, DLT, EIVO, KWEB, JEPI까지 해서 9종목이었나요? 요거를 어떻게 매수할지 좀 전략 혹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혹은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오버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